오늘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카메라는 바로 소니 A1입니다. A1 마크 2 아니고 A1 오리지널. 제가 이 카메라를 A1을 이 시점에서 구입한 이유는 사실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프레스 바디가 있습니다. 이게 1DX 마크 3인데 이 카메라가 뭐 이미지 퀄리티나 모든 게 다 우수하고 아직 현역으로 쓰기에 충분한 카메라이지만 단 하나 제가 좀 힘든 부분이 무게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1.4kg 대략 뭐 렌즈 600~700g 될 테니까 킬로그램이 조금 넘는데 이걸 잠깐씩 쓰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하루 종일 이거를 써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제 좀 어깨도 좀 아프고 해서 그래서 이 무게를 좀 줄여보고자 다른 카메라를 찾던 중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 A1입니다. 소니 A1 말고 다른 카메라들도 제가 고민을 해봤었는데 니콘의 Z9이나 8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같은 캐논의 미러리스들 EOS R3하고 R1 R5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R5이기 때문에 R5는 제외를 했고요. 이미 있는 거 안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니콘을 얘기해 보자면 니콘 Z9은 정말 좋은 카메라인데 무게가 이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거 크고 무겁기 때문에 걔는 제외이고 화소가 높지만 그리고 Z8은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 그렇게 썩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아니고 니콘 렌즈군들이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바디만 사는 게 아니라 렌즈도 이제 제가 많이 쓰진 않지만 꼭 필요한 렌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뭐 니콘은 제외. 일단 바디 영향이 제일 컸어요. Z9은 무겁고 Z8은 너무 두껍고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캐논 R3하고 R1은 둘 다 정말 좋은데 화소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고화소 카메라를 제가 추구하는데 고화소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고화소를 쓰면 렌즈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400mm 정도 렌즈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2400만 화소나 2000만 화소 이런 카메라들은 400mm까지 닿는 렌즈가 필요하죠. 뭐 100, 500 같은 렌즈나 화소가 좀 큰 거를 쓰면 200mm 렌즈로 사진을 찍고 크롭하면 되니까 그러면 거의 400mm 렌즈로 찍은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카메라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렌즈도 하나 덜 가지고 다녀도 되고 하니까 여러모로 종합해 봤을 때 화소가 좀 큰 게 저한테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고화소 카메라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도착점이 A1밖에 없었죠. 사실 R5 마크 2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물론 R5 마크 2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크 1보다 센서가 바뀌어서 화소는 같지만 센서가 스택 센서로 바뀌어서 전자 셔터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플리커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플리커 프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뭐 프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지만 사실 그 카메라는 지금 제가 쓰는 거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실내에서 쓰는 그 몇 번 때문에 그런 건데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았고 오히려 이 A1이 안 써본 카메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R5 마크 2는 사실 캐논의 플래그십은 아니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 이제 도달한 게 이 A1이었습니다. A1에 대해서 제가 나온 지 좀 오래된 바디니까 스펙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지금 한 4일 정도 풀로 써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좋았던 점과 예상치 못했던 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고화소 바디고 카메라가 작고 빠르고 렌즈도 작고 들고 다니기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연사가 지금 이것도 전자셔터 쓰면 20년사가 되고요. 기계셔터는 16년사 됩니다. 캐논 EOS R5도 20년사가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20년사가 되느냐 20년사를 쓸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찍어야 되는데 그 트래킹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A1은 생각했던 대로 이 1DX 마크 3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는 보여준다. 거기에 화소가 2배 이상이 되니까 개꿀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잘 되겠죠. 이미 검증이 된 바디이니까 다방면으로 쓰기에는 오히려 이제 이것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까 제가 선택을 이걸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좋은 건 다 아니까 아쉬웠던 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나왔는데 이 카메라가 쓰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이 카메라가 지금 쓰는 메모리가 이거잖아요. CF Express Type A 제가 그냥 CFA라고 부를게요. 이 CFA 메모리가 왜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이 메모리 규격이 이 소니 카메라에 있는 데이터를 카메라에서 만든 사진 파일하고 영상 파일을 여기에 저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버퍼도 거의 없고 뭐 편하게 쓰기에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뭐 크기도 작고. 그런데 여기 단점은 뭐냐? 이 만든 이미지들이나 영상들을 이 PC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게 지금 800메가밖에 안 돼요. 이게 렉사 실버니까 800이고 아마 골든 900인가? 그런데 이 1DX 마크 3나 지금 EOS R5 다른 CFB 타입 쓰는 것보다 2배 이상 느립니다. 이게 지금 1800인가? 그럴 거예요. 1800? 1700인가? 2배 이상 느린데 실제 체감은 더 느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 사이에 뭐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사진을 제가 한 1000장 정도 찍었는데 이거 데이터 옮기는데 이 CFB는 되게 빨리 옮깁니다. 되게 빨리 옮기고 그리고 뭐 한 1000장 이상 찍어도 이렇게 전송하는데 5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스펙상 놓고 보면 이게 800, 이게 1800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럼 이게 5분 걸리면 얘는 한 10분, 12분 정도 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체감되는 건 한 2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느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거를 좀 기존에 제가 하던 워크플로우에 이걸 맞추는 게 조금 의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5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는데 JPG로만 찍기에는 뭔가 아쉽고 물론 JPG로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은 이 카메라 기능을 다 반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의외로 아쉬웠습니다. 혹시 뭐 내가 쓰는 랩탑이 느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보여드리면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쓰는 게 M4 Pro 산지 얼마 안 됐어요. M4 프로 랩탑을 쓰고 있고 엄청 빠릅니다. 지금 이 CFB는 데이터 옮기는데 이 1DX 뿐 아니라 지금 EOS R5도 4,500만 화소고 이건 5,000만 화소고 파일 사이즈가 얘도 70에서 50메가 사이고 쟤도 50메가 정도 되고 그러면 더군다나 저는 저거 R5 압축하지 않거든요. 압축하면 압축률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미지 손실이 있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압축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리뷰를 봐도 당연한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시간 지체되는 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단점, 이 카메라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AF인데 소니에서 왜 AF가 단점이지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소니 AF가 트래킹은 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는 잘 찍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특히 IAF, 인물의 IAF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펌웨어도 3.0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잡습니다. 잘 못 잡는다는 말은 지금 캐논 대비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것만 썼을 때는 잘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 특성에 맞게 세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런 케이스가 어제 있었는데 어제 현충원에 갔다가 상황을 재현을 해보자면 방명록을 작성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한 사람이 나와서 방명록을 쓰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고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사람을 찍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거 AF 세팅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제 AF-ON이 있고 옆에 AF-락 있잖아요. 근데 저는 AF-락을 안 쓰니까 AF-락에 IAF를 설정을 해놨어요. 커스텀 버튼을. 그리고 포커스는 트래킹 스팟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캐논도 거의 같은 세팅을 해놓거든요. 캐논도 AF-ON하고 IAF를 해놓고 페이스 디텍, 아이 디텍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팟 포인트를 사람 얼굴에 가져가거나 캐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까지 안 가고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대충 아무데나 놔도 IAF를 누르면 자동으로 눈에 초점이 맞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스팟 포인트를 한 사람 가운데이거나 가장 끝에 특정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IF가 갑니다. 그 사람 이제 얼굴 쪽에 되는 거고요. 소니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썼거든요. 어제 사람 얼굴 쪽에다가 이렇게 스팟 트래킹 포인트를 갖다 놓고 IAF를 눌러서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방명록 작성하는 시간 동안에 완성해야 돼서 빠른 연사를 해놓고 포지션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액정을 틸트를 해서 제가 이렇게 오버헤드로 찍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찍으면서 스크린이 좀 작잖아요. 스팟 포인트도 작고 잘 안 보여서 이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찍다 보니까 얘가 포커스를 내가 설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 눈에다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0장을 찍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옮겨서 그때 이제 IAF가 아닌 AF-ON으로 사람 얼굴에 트래킹을 해서 이렇게 찍고 리컴포지션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이제 사진 건졌는데 그렇게 한번 장면을 놓치다 보니 제가 원래 원했던 그 씬은 아니고 다른 이제 카메라 2대가 제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감을 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얘가 아쉽습니다. IAF가 잘 안 돼요. 캐논 대비. 집에 와서 제가 테스트를 또 해본 게 그 TV 화면에다가 사람 얼굴을 띄워놓고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띄워놓고 두 개 비교를 해봤어요. 이 A1하고 캐논 R5하고. 소니 A1은 정면일 때는 잘 잡고 안경을 안 썼거나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잘 잡는 편이에요. 캐논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차이점이 사람이 안경을 썼을 때 이렇게 언더에서 찍거나 오버헤드로 찍거나 약간 사선으로 찍거나 눈과 조금만 이 각이 벗어나면 잘 못 잡습니다. 물론 스크린에다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캐논은 뭐 귀신같이 잘 잡아내니까 캐논 대비 IAF는 좀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캐논 대비는 떨어집니다. 확실히. 이거는 뭐 다른 AF 기능이나 트래킹 기능은 R5보다는 좋은 게 맞는 것 같고 어쩌면 이 1DX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되는 편인데 IAF는 네, 좀 안 됩니다. 소니 카메라가 처음이라서 렌즈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470 G마스터밖에 없는데 이게 좀 대상이 멀리 있잖아요. 스팟 포인트는 두고 대상이 좀 멀리 있을 때 AF1을 누르면 초점을 맞지만 IAF를 누르면 초점 안 맞춥니다. 펌웨어를 올렸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캐논 대비해서. 이게 두 번째 아쉬운 점이고 세 번째 아쉬운 점은 배터리 효율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듣기로는 제가 이 소니 배터리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다른 카메라의 이야기인 것 같고 A1이 아마 화소가 높고 빠른 카메라이고 그래서 그런지 열도 많이 나고 배터리 효율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좋은 편인데 저의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은 이건 좀 종합적인 건데 소니는 왠지 느낌상 엔지니어들끼리만 만든 카메라이고 이 니콘이나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했지만 그 위에 디자이너들하고 실제 사용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카메라 같고 얘는 엔지니어들끼리만 만든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한 것도 아니고 메뉴도 엄청 복잡하고 메뉴도 보시면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메뉴 소니 메뉴 복잡한 거. 메뉴도 복잡한데 폰트까지 작으니까 잘 안 보이고 LCD도 작은데 테두리가 있잖아요. LCD가 또 이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스펙상 3인치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한 뭐 2.8인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서 정말 필요한 거, 불필요한 것까지 메뉴에 다 나오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메뉴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찾기가 어려운 걸 아는지 즐겨찾기 메뉴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드 다이얼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다 있긴 하지만 이거는 더 많더라고요.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 3로 올리니까 그 매뉴얼 모드일 때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저도 사진을 되게 오래 했고 직업이 사진 찍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이런 기능을 다 쓰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아서 쓸데없이 많다? 쓸데없진 않고 불필요하게 너무 과잉 공급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공대생들이라고 하는 게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아는데 그래도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건 빼고 안 보이게 하고 가려주고 나는 따로 모아놓고 하는 게 좋은데 모든 게 다 보이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에요. 또 이유가 하나 또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렌즈 교환 버튼이 오른쪽에 달려있잖아요. 카메라. 대부분의 다른 카메라들이 왼쪽에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달려있는 이유가 있죠. 실수로 누르지 말라고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니까. 그런데 얘는 굳이 여기에 넣어놨어요. 다른 카메라들이 이쪽에 커스텀 버튼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캐논도 있고 니콘도 있고 그런데 얘만 지 혼자 여기 붙어 있어요. 개발자들 마인드에서는 이걸 왜 누르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누를 리가 없는데 아니면 이거 개발한 애가 디자인한 사람이 손이 작거나 저도 그렇게 손이 큰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실수로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이렇게 저 손가락으로 닿는데 눌릴 수가 있고 겨울에 장갑을 끼면 더 눌릴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렌즈이거나 그런 렌즈는 덜 하겠지만 망원 렌즈 같은 거 끼고 들고 있는데 눌려서 렌즈가 돌아가 버린다거나 그러면 그런 책임은 뭐 누가 지려는 건지 이걸 굳이 여기에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차별성을 두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빼면은 저의 생각대로 이 소니 A1이 이 캐논의 1DX 마크 3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메모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PC로 옮길 때는 그 트랜스퍼 속도는 너무 느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소니 A1에 대해서 제가 4일 동안 써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서너 가지 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좋으니까 혹시라도 이제라도 A1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파일 전송하는 거 메모리에서 PC로 하는 거 되게 느리고요. 느립니다. 많이 느려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